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드하고 패키징, CI/CD 실제로 이제 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쪽에서 분석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아마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스프링일 것 같습니다. 스프링일 것 같고요. 어, 스프링 붓은 다 이게 스프링 붓은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셨나요? 해보시면 네, 거의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스프링 붓이 지난 시간에 이제 스프링 붓을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프링 붓 같은 경우는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프로파일은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마이크로 프로파일이라는 게 이제 자바 2 베이스의 프레임워크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고 이클립스 재단에서 이제 스펙이 나왔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으로 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이제 람다식 프로그래밍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세 개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고 굉장히 가볍게 동작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넛이나 뭐 일부 이제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이 있고요. 이 뒤에서 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 붓은 저도 이제 뭐 스프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잘하지 못하고요. 스프링을 하고 있는데 스프링에 뭐 기능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 스프링 하위에 그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어,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스프링 배치 작업이 필요해서 스프링 배치를 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장점은 정말 많은 그 자바 커뮤니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서 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프레임워크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다 가면은 이제 모르는 부분, 에러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얻으실 수가 있죠. 쉽게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좀 복잡도가 높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이제 스프링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이제 복잡하고 기능이 많을수록 당연한 거니까 예,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프로파일이 이제 자바 진영에서 J2E 자바 진영이 아니라 이제 J2E 쪽에서 J2E 쪽에서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마이크로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2016년도에 처음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2016년도에 발표를 하고 몇 개월 만에 9월 달에 1.0이 갑자기 나왔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때 이제 나온 게 CDI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이슨 P 부분하고 작사레스 쪽에 이 모듈이 들어가서 이 세 개만 가지고 일단 1.0이 오픈이 됐고요. 2.0이 이제 2018년 6월 달에 나오고 2019년 2월 현재 이제 2월 달에 2.2 버전 현재 2.2 버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그 모듈이 총 하나 둘셋넷 12개예요.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비나 폴트 톨러런스, 매트릭스, JWT, 헬스 체크, 오픈 트레이싱, 오픈 API는 이제 스웨거 쪽 스펙이고요. 레스트 클라이언트, 그다음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지금 들어가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파일 스펙을 갖다가 구현하는 벤더들입니다. 벤더들이고요. 뭐 파야라는 이제 손텔이나 레드는 이제 일찌감치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뒤늦게 좀 뛰어들었습니다. 오라클에 뛰어들어서 현재 저희가 그 헬리돈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지금 1.0 버전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 소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헬리돈입니다. 이제 프레임워크를 좀 보면요. 일단 풀스택은 스프링붓이죠. 스프링붓은 뭐 그 MVC 모델부터 해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파일이 크기로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에 위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파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이제 대표적으로 IBM의 오픈 리버티나 파야라 그리고 손테일 같은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동기 형태의 그 굉장히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굉장히 이제 라이트하게 움직이는 형태의 그런 프레임워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훨씬 작아요. 자바린이나 스팍, 마이크로넛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약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뭔가 색다르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헬리돈이. 그래서 헬리돈은 마이크로 프로파일과 그리고 이 마이크로 프레임워크 두 개를 다 지원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사이즈를 제 뭐 옆에 이제 우측에 사이즈를 잠깐 써놨는데 이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 삼아서 그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돌리면 스프링 기본 그 프레임워크 뼈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거의 기본 용량을 보면 한 7.1메가 정도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 프로파일 헬리돈 MP와 헬리돈 SE를 보면 한 11K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리돈 아키텍처를 잠깐 보시면은요. 헬리돈은 이제 헬리돈 SE와 헬리돈 MP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헬리돈 SE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네티 서버, 굉장히 고성능의 그 비동기 처리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죠.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이죠. 이 네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웹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요. 그 안에 이제 컴피그나 시큐리티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헬리돈 MP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파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것들 플러스 이제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기능들, 오라클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기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헬리돈 SE는 리액트 웹 서버를 핸들링하는, 그러니까 웹 서버를 핸들링한다는 거는 이제 웹 서버의 라우팅 기능이라든지 뭐 웹 서버의 비동기 호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리돈 SE는 그냥 여러분들 노드.js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저 노드.js와 좀 비슷한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예, 뭐 그리고 이제 어, 혹시 자바 RX 자바 혹시 써보신 분들 계세요? RX 안드로이드 요즘 하시면서 RX 자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뭐 RX 자바라든지 또 뭐가 있나? 네, 스프링 쪽에 스프링 리액터가 있죠. 스프링 리액터가 이제 요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헬리도는 1.0.3 버전이 나와 있고요. 그 1.0에서 지원하는 그 마이크로 프로파일의 스펙 세 가지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 버전에서는 헬리돈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프로파일의 1.2 쪽의 스펙이 요 스펙들이거든요. 컴피그, 매트릭스, 헬스 체크, 폴트 톨러런스, JWT 요 부분인데 요 부분까지도 현재 헬리돈에서는 지원하고 있고요. 2.2 헬리돈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파일 2.2에서는 JSONB, REST 클라이언트, 오픈 트레이싱, 오픈 API 이게 네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현재 헬리돈에서는 JSONB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REST 클라이언트와 오픈 트레이싱, 오픈 API 부분은 어, 올해 그 중순 전까지 전체적으로 2.2까지 다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헬리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 서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컴피그 기능, 그다음에 뭐 시큐리티와 관련된 거, 뭐 JWT 톡라든지 오스라든지 베이지 오스라든지 또는 이제 구글 오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마이크로 프로파일의 그 세 가지 부분만 제외하고 현재 다 지원하고 있고 익스텐션즈 쪽에는 익스텐션은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안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토리지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익스텐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는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의 그 인증하는 부분을 쉽게 CDI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익스텐션에 들어가 있고, 매트릭스 트레이스, 헬스 체크 이 부분은요 원래 마이크로 프로파일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왜 따로 빠졌냐면 헬리돈 SE 쪽에서도 요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헬리돈 SE 쪽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리돈 SE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을 선언을 하고 람다식으로 저렇게 헬로 get 헬로 해서 라우팅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특별한 어떤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뭐 노드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코드가 될 것 같고요. 옛날 방식으로 개발하시던 분들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요게 더 익숙하신 분들은 좀 옛날 분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이제 자바 EE 베이스죠. 이렇게 골뱅이 패스 저거 이제 어노테이션을 써가지고 구현하는 부분. 요게 이제 헬리돈 MP 마이크로 프로파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돈 로드맵을 잠깐 보면은요. 현재까지 Q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랄 VM이 인티그레이션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랄 VM이 요즘 또 핫하잖아요. 네, 폴리그라 때문에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파일 2.2가 전체 그 다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Q2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리액티브 스토리지 뭐 ADBA랑 R2DBC, NoSQL 이런 부분들 연결하는 거라든지 기타 이제 OCI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과의 인티그레이션 기능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랄 쪽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랄은 저희 팀의 그 김태환 부장님께서 예전에 한번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헬리돈 SE가 헬리돈 MP는 아니고요. 헬리돈 SE가 이제 그랄 VM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이티브 이미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헬리돈 SE의 그 원래 이제 서버가 올라가면 클래스 로드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메모 힙 공간 만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걸리는데, 이제 그랄 쪽에서 네이티브 이미지로 이거를 미리 다 이미지화 시켜서 놔두게 되면은 그 올라가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엄청나게 0. 몇몇 초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서버가 다운이 돼도 그 실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때 많이들 이제 요런 이제 SE와 이제 그랄 VM 이제 궁합이 좀 잘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데모는 헬리돈 퀵스타트라는 데모이고요. 헬리돈 퀵스타트는 이제 헬리돈 SE와 헬리돈 MP를 그 헬리돈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처럼 헬리돈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MVN의 인스톨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헬리돈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네. 아까 잠시만요. 일단 SE부터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SE를 이렇게 클릭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티팩트 아이디 뭐 이런 걸 헬리돈 퀵스타트 SE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헬리돈의 이제 버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패키지의 이름을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사용할 자바 패키지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받아 적고요. 보시면 맨 마지막에 퀵스타트 SE라고 있죠. 퀵스타트 SE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보시면 이제
폼.xml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mvn 패키지를 하시면은 이제 자르 파일로 패키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키징을 했고요. 패키징을 하면은 자바 단시 자르에서 타겟 폴더에 어, 패키징된 자르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띄우시면은 바로 뜹니다. 이렇게 로컬호스트 8080의 그릿이라고 뜨죠. 여기 이제 제가 소스를 잠깐 보면은요. 네, 스테이죠. 이 퀵스타트 SE의 소스를 열어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릿 서비스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샘플로. 이게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뭐 요는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이죠. 이제 뭐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잠시만요. 메인.점 자바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메인.점 자바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라우팅이라고 해서 레지스터가 등록이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릿이라고 해서 URL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제가 할리돈 SE는 별도로 헬스와 매트릭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지스터에 헬스와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릿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릿으로 그 라우팅이 리소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접속을 해보면 이와 같이 이제 바로 그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매트릭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요 서비스에 대한 요 서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매트릭스, 힘 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JVM에 대한 정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그 매트릭스 정보를 쭉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그 프로메테우스 관련돼서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헬스 대한 것도 현재 이 서비스가 올라왔는지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헬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헬리돈 S 원래는 헬리돈의 그 마이크로 프로파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프링 쪽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인데 SE 쪽에서도 이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MP를 하나 해볼게요. 헬리돈 마이크로 프로파일입니다. 요거 이제 끝에만 이렇게 MP로만 주시면 돼요. MP만 주시면 되고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시나요? 어? 죄송합니다. 나가서 해야 되는데. 네. 하고, 마찬가지로 MP 들어가서 mvn 패키지 자바 마이스타르 타겟 네. 하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샘플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MP 또한 소스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바 안에 요 이제 리소스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리드치는 패스 안에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헬로 월드라는 제이슨 이렇게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슬러시
그 URI 패스 URL 패스 파라미터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then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그냥 내려 받으시면 요 정도의 그 샘플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퀵 스타트에 대해서 보셨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랄 쪽을 보실 거고요. 네, 그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랄 VM은 이제 인스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랄 VM 인스톨을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헬리돈 SE 쪽을 했었어요. 헬리돈 MP는 지금 안 되고 MP는 안 되고 헬리돈 SE만 이제 가능하고요. 헬리돈 SE를 가지고 하는데 그랄 설치하고 그랄에 대한 홈페이스 잡아준 다음에 MVM 패키지 네이티브 이미지를 하게 되면 그 그랄을 통해서 어, 그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그 네이티브 이미지를 하위에서 이렇게 헬리돈 퀵스타트 하시게 되면 뜨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까지 다 잡아놨거든요. 위에서 다 잡아놨고요. 이제 여기서 mvn 패키지 마이너스 잠깐만요. p 네이티브 이미지를 하시면은 네, 지금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미리 다 이제 클래스 로드 하고요. 과정을 다 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이미지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운영을 하실 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서비스를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런 네이티브 이미지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네이티브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GC의 성능 자체가 일반적인 그 전통적인 VM이라든지 JVM이라든지 혹은 그 그랄 VM의 그 네이티브 이미지를 안 썼을 때의 그 성능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다. 예를 들면 뭐 내부적으로 계속 배치를 도는 그런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이런 네이티브 이미지로 사용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단발성으로 계속 그 응답 요청을 했다 계속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의 그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이런 네이티브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어, 장점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어, 잠깐만요. 퀵해서 가동 딱 하면 지금 떴습니다. 엄청 빨리 떠죠. 아까 전에 그래도 조금 떴잖아요. 조금 이건 바로 뜨잖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랄 VM 지원하는 부분까지 보셨습니다. 자, 다음 데모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피그레이션이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프로파일이나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다 보면은 처음에 항상 먼저 설정을 하는 것이 컨피그 쪽이잖아요. 그래서 컨피그와 관련된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는 마이크로 프로파일 스타일하고 헬리돈 스타일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하고요. 마이크로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메타 INF 안에 마이크로 프로파일 config.properties라는 파일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헬리돈은 거기에 더해서 네 가지 형태의 그 기본 컨피그 파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물을 지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CONF, 호컨 포맷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제이슨 포맷보다 좀 더 간략하게 심플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저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이슨 포맷, 프로퍼티스 포맷 이 네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네 가지를 동시에 쓸 수는 없고 동시에 넣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만약에 야물과 CONF 파일을 두 개를 같이 넣게 되면 야물 파일만 읽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메인.자바에서 그리고 이제 메인.자바 이거 서버가 올라갈 때 메인 그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 프로퍼티 파일을 읽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리소스를 콜할 때 프로퍼티 읽는 부분 그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폼.xml 파일에 컴피그 관련돼 가지고 io.helidon.config라는 부분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메타 INF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파일에 컴피그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리소스 밑에 application.yamar과 application.conf 두 개의 설정 파일을 제가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헬리돈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기능은 런타임 변경과 오버라이드 기능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읽고 있는 그 파일에다가 또 다른 컴피그 파일을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드를 해서 만약에 위에 읽고 있었고 얘를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거를 읽게 돼요. 같은 게 있을 때, 같은 키를 가진 게 있을 때 그거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피그를 보통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컴피그를 위해서 공통의 저장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Git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it 쪽에 컴피그 파일을 올려서 그거를 읽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데모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이 폴더는 아까 제가 GitHub의 레파지토리 알려드렸죠? 거기에 요거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 메인.자바를 먼저 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자바를 열어서 보면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fig create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 헬리돈에서 아까 제공드리는 application.yaml 파일 요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읽어와요. 지정을 안 해도. 그거와 관련돼서 쭉 제가 config 파일에서 데이터를 쭉 가져온 것을 여기다 뿌려준 거고요. 그 config 파일은 리소스 밑에 application.yaml 파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p.name은 요거가 되겠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읽어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config 파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onfig.create에서 클래스 패스에 application.conf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해당 conf 파일을 지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시게 되면 둘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읽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 호콘 파일을 읽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호콘 파일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제이슨은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컴피그 파일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그 부분을 읽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 쪽에서 연결해서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Git config resource builder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Git에 있는 요 config 파일을 읽을 건데 레파지토리는 여기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Git에 있는 config 파일을 읽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config 내용을 찍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부분입니다. 오버라이드 부분은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config.source에서 파일을 처음에 여기서 기본 파일은 이제 요 파일을 읽어요. 요 파일, 야물 파일을 읽고요. 여기서 읽는데 거기에다가 conf.priorityconfig.yaml 파일도 같이 읽겠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폴링 전략을 집어넣어서 1초 간격으로 나는 얘가 변경된 것을 가져올게 라고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변경이 되면 그게 이제 그때그때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버라이드는 여기서 이미 읽었잖아요. 두 개의 컴피그 파일을 읽었는데
그 읽고 나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에 A라는 키의 어떤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A가 있어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는데 오버라이드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오버라이드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동작을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하면 메인 함수를 읽어요.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찍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찍어준 부분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 야물. 이제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conf 파일에 있는 데이터 거기에서 이제 읽어온 겁니다. 요 conf 파일 여기서 데이터 읽어와서 찍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git에서 읽은 겁니다. git config 읽기 쓰기 시작해서 git config에 있는 그 값을 여기다 찍어준 겁니다. git 쪽에 있는 config 파일에서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오버라이드하고 런타임 변경 부분이죠.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컴프 안에 있는 이 오버라이드가 최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어리티 쪽에 이제 똑같은 요 레벨 에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쪽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아까 오버라이드를 안 하게 되면은 요 데이터가 찍혀요. 요 데이터가 찍히는데 오버라이드를 해서 이 파일을 넣기 때문에 요 데이터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요 파일에 있는 요거를 변경을 해도 아무런 액션이 없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찍히죠. 예. 지금 계속해서 그 오버라이드 된 파일을 계속해서 이제 폴링을 하고 있다가 그 변경된 부분을 바로 찍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컴피그 관련된 부분을 보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폴트 톨러런시 쪽을 말씀드릴게요. 폴트 톨러런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원래 이제 폴트 톨러런시라는 개념은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와 서비스들이 쫙 물고 디펜던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애가 쫙 전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폴트 톨러런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오겠죠. 왼쪽 끝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는데 하나에서 이제 느려져요. 하나의 웹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느려지게 되고 결국 얘가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리퀘스트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애들도 점점 큐가 쌓이잖아요. 스레드가 계속 소진되면서 얘도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느려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얘네 둘도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면 그 다음에도 당연히 느려지고 다운이 되면서 점점 연쇄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폴트 톨러런시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화나죠. 예,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 예, IT를 이제 떠나고 싶어지죠, 갑자기.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이크로 프로파일에서는 총 6가지 방식의 그 폴트 톨러런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타임아웃이고, 타임아웃은 이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에러를 뱉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트라이는 몇 번 반복을 했다가 그 반복된 횟수가 초과하게 되면 다시 에러를 뱉어내는 거고, 폴백은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타임아웃이나 리트라이에 걸려서 3번 리트라이 해도 그래도 에러다. 그러면 이제 폴백으로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폴백이 들어가면 아래 폴백 메소드로 가게 되고요. 폴백 메소드에서 다른 어떤 메시지를 다시 리턴 해주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는 회로 차단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4개의 어노테이션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타임아웃은 3초로 되어 있고요. 맥스 리트라이는 3으로 되어 있고 폴백 메소드는 이 폴백 메소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에 보시면은 리퀘스트 볼륨 스레드 홀드가 2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두 번 이제 들어왔어요. 두 번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레이쇼가 0.5면은 두 번 중에 한 번이 에러가 내면 이거는 회로를 닫겠다는 거예요. 닫겠다는 게 아니라 여는 거죠. 원래 닫혀 있는 건데 여는 거죠. 오픈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픈을 하는 거고 딜레이가 1000이에요. 1000이면 오픈된 상태에서 1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한 번씩 이제 반 닫아요. 반 닫아서 그러니까 하프 오픈 하는 거죠. 다 닫고서 다 닫은 다음에 그걸 다시 갑니다. 한 번씩 가서 살았니 죽었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닫아줍니다. 닫아서 다시 동작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벌크 헤드라든지 어싱크러너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준비한 건 이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이 폴트 톨러런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폴트 톨러런시라는 메소드를 하나 선언했고 위에 그 네 개의 그 어노테이션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했고요. 그다음에 롱러닝 태스크라고 해서 아래 보시면은 제가 스레드 슬립을 100초죠, 100초. 예. 100초로 지정을 했습니다. 100초로 지정했기 때문에 100초 동안 응답이 없겠죠? 이 상태에서 타임아웃이 먼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났기 때문에 얘가 리트라이를 3번을 합니다. 리트라이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쪽에서 이거를 오픈을 닫아버립니다. 2번 들어왔는데 한 번 에러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닫아버려요. 그래서 실제 닫히는 거고요. 닫은 다음에 마지막에 폴백으로 요걸 이제 던져주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됐고요. 그릿에 이게 이제 동작하는 부분은 제가 리소스 쪽에 보시면은 여기 폴트 톨러런시라는 패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폴트 톨러런시 콜하게 해놨거든요. 네,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콜을 합니다. 딱 콜을 하면 네, 이렇게 콜을 하게 되면 아이씨 잠깐만요. 헷갈리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임아웃 오류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처음에 하면은 그 클로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클로즈가 이제 닫혀 있는 거고요. 닫혀 있는 상태고 에러가 딱 발생을 해요. 에러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클로즈 됐다가 이게 예, 두 번째 타임아웃이 발생되기 전에 클로즈 된 상태에서 이게 너무 빨라서 그런가 여기 이제 오픈이 되죠. 이렇게 투풀 톨러런시가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이 되거든요. 오픈이 된 거고요. 어, 참 이게 로그를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네, 이렇게 오픈이 된 거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폴백 메시지가 이렇게 반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폴트 톨러런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대충 이해는 되시죠? 예, 약간 동작 자체가 제가 저 로그를 잘 못 읽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일단은 에러가 나면 타임아웃이 발생을 한 거고요. 타임아웃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발생을 하고 또 두 번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리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면 타임아웃이 났기 때문에 리트라이를 한 거고요. 리트라이 했고 또 에러가 발생하면서 안 되겠네. 서킷을 열어버린 겁니다. 예? 신호 회로를 연 거고요. 열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폴백 메소드를 마지막에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반환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벌크 헤드라는 게 있고요. 어싱크는 그냥 어싱크예요. 비동기로 그냥 가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간섭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막는 게 어싱크고요. 벌크 헤드가 있습니다. 벌크 헤드는 배를 좀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선박을 저희가 설계를 하는 때 보면은 이렇게 칸을 다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이게 만약에 침수가 일어나더라도 한쪽에서만 침수가 일어나고 다른 쪽에 영향을 안 주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벌크 헤드라고 해서 요 방식을 그대로 이제 아까 그 폴트 털러런시에서 적용한 그 방식이 이제 요 방식입니다. 요 방식이고요. 요 폴트 톨러런시는 넷플릭스의 그 히스트릭스의 그 기능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넷플릭스 히스트릭스가 이제 폴트 톨러런시를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넷플릭스 쪽에 그 자료를 좀 발췌해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폴트 톨러런시는 벌크 헤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스레드를 직접 나누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마포라고 해서 동일한 스레드라 하더라도 특정 그 수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스레드 풀을 활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두 개의 서비스가 또 다른 백단의 서비스를 콜을 하는데 요청 들어오는 스레드와 나가는 여기서 또 콜하는 스레드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스레드예요. 다른 스레드이기 때문에 요 스레드와 요 스레드가 서로 간에 스레드를 각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에서의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의 그 카운트수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간섭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요 방식이고요. 요 방식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스레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서버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스레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방식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의 리퀘스트가 들어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10개 그 호출 제한을 걸어 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한을 걸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이제 보내버리게 그렇게 해서 그 뒤쪽까지 영향이 안 끼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세마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크헤드는 이제 이번 데모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매트릭스고요. 매트릭스는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헬리돈 MP 같은 경우는 요 매트릭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매트릭스는 베이스 스코프, 벤더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베이스 스코프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그 JVM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뿌려주고요. 벤더 스코프는 그 해당 벤더, 이 마이크로 프로파일을 구현한 벤더에 특화된 그런 그 매트릭스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는 개발자가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통계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할 때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총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 URL을 내가 계속 콜하는데 몇 번 콜했는지를 내가 기록하고 싶어. 그럼 카운티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코드에서는 카운티드랑 타임드 이런 어노테이션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내용들을 넣어 주시면은 요 네임이라고 되는 요 URL을 콜을 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그 매트릭스 정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트릭스를 실제로 콜을 해보면은 그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그 프로메테우스 형태이고요. 제이슨도 된다고 하는 제이슨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이건 이제 프로메테우스 방식이고요. 프로메테우스는 요즘 오픈 소스 그 모니터링하는 툴로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게 프로메테우스죠. 그래서 할리던의 그
그 매트릭스 쪽에 URL을 딱 여기다 등록을 해주게 되면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차트 자체는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그래파나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파나에서 요 부분들을 좀 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여기서 해야겠다. 잠깐만. 일단은 제가 그 프로메테우스를 도커로 지금 해놨는데요.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기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파나 띄우고요. 이렇게 띄우시게 되면은 아유,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파나는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둘 다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대시보드 같은 건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로컬에 있는 방금 요걸 띄웠잖아요. 요 지금 떠 있는데 그 데모로 띄워놨는데 그 URL을 한번 여기서 제가 쳐보면 매트릭스 딱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베이스의 클래스 로드 카운트가 지금 9123개고 등등등 나오죠. 여기서 제가 아까 스코프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저기 베이스라고 주시게 되면 베이스만 나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만 쭉 나오고요. 여기를 제가 벤더를 주시게 되면 벤더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벤더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주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그 매트릭스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코드에서 보면 코드에다 제가 어플리케이션 쪽에 그 매트릭스를 넣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타임드, 카운트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네임이라는 경로를 해서 치게 되면은 저게 나온다는 매트릭스가 쌓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맥스 카운트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거 이제 헬리돈과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폴트 톨러런시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타임아웃 몇 번 났는지, 폴트 톨러런시에서 폴트 처리 어떻게 했는지, 몇 건이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쫙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와 같이 프로메테우스와 그래파나를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괜찮으시죠? 예, 힘드신가요? 예,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두 개 남았습니다. 요 인티그레이션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쓸 거예요. 왜냐면 그 전 시간에 저희가 설계했죠. 그 무비 영화 그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요 인티그레이션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거는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인티그레이션은 현재는 세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히카리 CP 쓰시나요? 쓰세요? 저는 옛날에 그 아파치 그냥 DBCP 뭐 이런 거 쓰다가 이거 봤는데 히카리 CP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 인테그레이션은 뭐냐면 그 CDI 그러니까 스프링을 쓰시다 보면은 어, 와, 오토와이어드 하시잖아요. 그렇죠? 클래스 인젝션 할 때, 인젝트 주입할 때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 데이터 소스를 인젝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을 쓰고 난 다음에 인젝트 그, 어노테이션을 쓰시게 되면 바로 저 데이터 소스를 가져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디스라든지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기형이 되어 있어서 인젝트만 해주시게 되면 그거와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히카리 CP 쪽에 데이터 소스 연결을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영화 정보들을 끌고 오는 그 소스를 제가 만든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행은 이따가 CI/CD 쪽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소스만 잠깐 보여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소스에서 그 메타 INF 쪽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가운데 이제 오라클 요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MySQL이 될 수도 있고 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은 이제 바꿔서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서 쿼리하는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위에 보시면 이제 인젝트 어노테이션 주고요. 네임드는 오라클이죠. 아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이름을 그냥 넣어주시면 데이터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쿼리 이제 별로 안 좋은 쿼리지만 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변수로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생성자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여기 이제 생성자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 인자값으로 해서 네임드, 오라클, 데이터 소스 이렇게 지우시면은 요것도 이제 데이터 소스 이렇게 가져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이제 실제 배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아 시간이 없어. 원래 갑툭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선물 두 개가 남았거든요. 예, 두 개가 남았고요. 자, 이제 1995년 개봉. 자, 손 빨리 드시는 분께 예. 영화에서 나온 대사 중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내가 곧 법이다. I am the law. 예. 모르시나요? 아까 혹시 첫 화면 보시고 봤어요? 예?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혹시 어떤, 네. 이게 하나는 책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분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헬멧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네. 저지 드레드라는 영화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왜 말씀드렸느냐? 드레드라는 툴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예. 이제 드레드라는 툴이 있습니다. 드레드라는 툴이 있는데요. 드레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API 블루프린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이 문서가 있고요. 이제 제가 아까 히카리 CP를 만든 소스를 갖다가 올릴 건데 여기 서비스죠. 얘와 얘가 일치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나요? 얘를 변경하면 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문서를 변경하면 얘랑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드레드가 판단을 해서 드레드는 이제 영화상에서 그 미래의 판관인데 자기가 직접 법을 집행을 해요. 잡고 경찰이면서 잡고 자기가 직접 법을 집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걸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바로 API 쪽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요게 이제 API 쪽의 오픈 소스입니다. API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워커가 들어와요. 워커는 이제 그 CI/CD 솔루션 뭐 젠킨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CI/CD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동작을 하면서 얘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동작을 합니다. 얘는 CI/CD 솔루션 워커는 그 자기가 그 테스트 빌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도커 허브나 이런 데서 끌어와 가지고 그 환경을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고 깃에서 소스를 끌어와서 여기서 빌드를 다 하고 그 결과를 뭐 쿠버네티스나 이런 데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워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워커도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워커를 구성할 때는 이제 워커.yaml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YAML 파일은 만들어서 그 워커랑 연결되어 있는 기 레파지토리에다가 만들면 되고요. 이와 같이 첫 번째 그 박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허브에서 도커 허브에서 끌고 올 이미지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드, 뭐 푸시, 릴리즈 이런 파이프라인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정의된 파이프라인은 워커 쪽에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실행이 되고 나서 푸시, 릴리즈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드 클러스터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데모예요.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에이피어리 쪽에서 아까 만드신 소스가 GitHub에 올라갑니다. 이 부분 제가 에이피어리 쪽에 저 기능이 있는데 그건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헬리돈 소스도 GitHub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워커가 이 GitHub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다가 뭔가 에이피어리 쪽에서 소스가 변경이 돼요. 변경이 딱 됩니다. 변경이 되면 워커가 그걸 인지를 해서 소스를 끌고 오고 뒷단에 있는 서비스랑 이 드레드가 비교를 해줘요. 그 문서를 비교해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페일이 납니다. 에러가 나서 배포 안 해주고 바로 결과를 API 쪽에 보내주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API 문서와 그 서비스가 서로 스펙이 맞다, 일치하다라고 하면은 그 소스를 컨테이너 쪽에 바로 쿠버네티스 엔진에 배포를 해서 쿠버네티스 엔진에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URL이 나오면 이걸 게이트웨이에다가 집어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요걸 만드셨잖아요. 요거 기본적인 요거 이제 지금은 그 목 API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 요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게이트웨이 딱 등록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요 화면을 딱 오픈하시면 데이터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CI/CD 그 워커 쪽 설정을 할 때 보면은 워커에서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환경 설정을 좀 해야 돼요. 토큰 정보라든지 그 레지스트리의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그 콘솔에서 제공되는 그런 몇 가지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기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어, 요 URL 들어가시면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레파지토리에는 저렇게 4개의 설정 파일이 들어가는데요. 워커.yaml 파일이 들어갈 거고요. 빌드와 푸시 릴리즈, 이건 이제 푸시 릴리즈는 레지스트리, 그 도커 레지스트리 쪽에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도커 레지스트리 쪽에 해당 이미지를 푸시해 주는 부분이고요. 디플로이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로 들어간 것들을 그 쿠버네티스 쪽에 배포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이븐 빌드해서 요 헬리돈 제가 그 무비 아까 히카리 CP로 만든 그 프로젝트를 여기서 빌드를 해주고요. 여기서 드레드라는 걸 인스톨을 해요. 인스톨 드레드해서 npm으로 드레드 인스톨하고 드레드를 실행시켜서 해당 그 문서와 그다음에 소스가 설치 일치하는지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파일이 되겠고요. 쿠버네티스 쪽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3만 포트로 이제 그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쿠버네티스 쪽 설정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상한 거는 점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워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 템플릿이라는 파일을 읽어요. 왜냐하면 그 워커에서 푸시를 할 때 그 이미지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환경 변수를 가지고서 만들거든요. 이 환경 변수에 있는 것을 이 파일에서도 그대로 갖다가 써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워커는 이 부분을 리플레이스 해줘요.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점 템플릿 제외하고 점 야물 파일로 다시 만들어서 그 파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점 템플릿이라는 파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API 파일은 이제 제가 아까 그 API 쪽에서 만든 문서 있죠. 그거를 GitHub 쪽에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요. 드레드 파일은 이제 드레드가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API 쪽에서 제공하는 키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요건 이제 그 워커 안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요 서비스를 띄울 거고요. 띄우게 되면 워커 안에서는 로컬호스트 8080을 뜰 거고요. 요 파일과 요 API 파일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전달하는 거예요. 마지막 거는 이제 헬리돈 소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레파지토리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API, APIB, thread.yaml 뭐 이런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제가 이제 API에 들어가서 API에서 그 Git 레파지토리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Git 레파지토리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API 이렇게 Git 레파지토리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에디터에서 보시면 여기 푸시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넘버라고 돼 있잖아요. 이 넘버라고 돼 있는 거를 스트링으로 바꿀게요. 스트링으로 바꾸면 실제 서비스랑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하고 푸시를 할 건데 푸시하기 전에 잠시만 워커 쪽 잠깐 들어가 볼게요. 워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거 이제 워커고요. 워커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셔서 이제 워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워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빌드를 하는데 세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죠.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API에서 방금 수정한 것을 푸시를 합니다. 푸시를 딱 하시게 되면 예, 저장이 됐어요. GitHub에 저장이 됐고요. 저장이 되면 지금 동작을 하죠. 자동으로 빌드를 합니다, 얘가. 그래서 쭉 소스를 끌어와요. 눌러서 보시면 디테일하게 스텝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get 코드, 환경 구성 쭉 합니다. 이 과정을 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볼 건 스트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넘버로 바꿀게요. 다시 넘버로 바꾸고 이걸 다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다시 이 소스 끌어오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거든요. 딱 실행을 하면 또 들어가서 보시면 또 되죠. 하나는 넘버로 변경된 API를 가지고 빌드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스트링으로 다시 원복한 그걸 가지고서 빌드를 하는 겁니다. 얘는 실패를 할 확률이 높고요. 얘는 성공을 하겠죠. 그렇죠? 자, 빌드가 되는 동안 또 하나의 갑툭튀 퀴즈를 시간도 없는데 갑툭튀 퀴즈를 내고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헬리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헬리돈이 뭘까요? 자, 저 빌드 하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좀 끌어야 되는데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아시는 분? 네. 아,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면 바로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여줘야 되나 지금 말아야 되나 지금? 네, 손 가장 빨리 드시는 분. 네, 맞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빨리 맞춰 주셔가지고. 네, 제비, 제비, 네, 제비고요. 그 이제 헬리도는 이제 제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날렵하죠. 날렵하고 굉장히 이제 비행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새 중에 하나가 이제 헬리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프레임워크 이름이 헬리돈이 된 거예요. 헬리돈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기억이 오래 남으실 것 같아서 네, 요 퀴즈를 냈고요. 네, 이제 했으니까 이제 볼까요? 파이프라인 동작을 하고 있는. 아, 예. 자, 일단 되기 전에 뭐 이제 결과는 아실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테스트로 가시면요. 그 드레드가 실행한 그 결과가 어디에 오냐면 여기로 와요. 왼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오고요. 왼쪽에 보시면 쭉 성공한 내용이 있는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4개
API를 다 호출을 해본 거예요. 직접 드레드가 해본 거고 클릭을 했을 때 호출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오케이,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는 문제 없어. 얘도 문제 없어. 라는 걸 해주는 거죠. 이거를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빌드하고 이거를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는 겁니다.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에러가 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에러가 났는데 눌러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스트링을 넘버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invalid 타입이다. 예상은 스트링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배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이 API 설계자한테 이런 식으로 뭐 메일을 보내든지 또는 이와 같이 API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에러 났죠? 그쵸? 드레드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리프레시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에러 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빌드가 실패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배포가 되면은요, 배포가 되면은 이게 만들어집니다. 예. 배포가 되면 지금 3만 포트에서 쿠버네티스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영화에 대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보여주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API 매니지먼트 포탈로 가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URL이 있었죠? 그게 목 서버 URL이었잖아요. 그거를 요 URL로 제가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만드신 그 애플리케이션 한번 재로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비스 가서 제가 요 URL을 원래는 목 서버 URL이었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V1까지만 게이트웨이에서 적용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API를 게이트웨이에 재배포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이제 이 게이트웨이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개의 그 게이트웨이를 뭐 온프레미스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어디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실 수 어디에든 설치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게이트웨이가 동작하는 방식은 방식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노드가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폴링 간격이라는 게 있어서 각각의 그 게이트웨이가 이 매니지먼트 쪽에 설정한 정보를 폴링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 정도 지나면은 배포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제 대기 중에서 지금 배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한 1분 정도만 기다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워커 쪽도 한번 보면 워커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빌드가 돼서 쿠버네티스에 올라갔죠. 두 번째는 빌드 실패했기 때문에 드레드 영역에서 멈췄습니다. 네, 일단 배치가 다 됐고요. 지금 그 UI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보시죠. 달라졌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테일도 보시면 이와 같이 아이씨 화면이 잘리네. 예, 이렇게 예,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했고요. 네, 다 했고요. 마지막 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다 했어요. 지금까지 이걸 다 한 겁니다. 정말 많은 걸 했고요. 디자인부터 해서 프로토타입, 개발, 어, 배포 이걸 이제 운영하는 부분, 모니터링은 지금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사실 API 게이트웨이 쪽에서 다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 블루프린트와 API 게이트웨이, 오라클 Z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API 디자인 퍼스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셨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프로파일을 썼습니다. 스프링을 안 쓰고 마이크로 프로파일을 써서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커와 드레드를 활용해서 CI/CD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냥 단순히 빌드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API 문서에 대한 테스트, 검증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동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게이트웨이 등록을 해서 실제로 오픈된 API를 그 프로토타입 했던 그 UI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이것을 API, 이 부분은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네. 예. 정말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를 했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